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로 세상을 제패하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반도체 공장 앞에 섰던 2093년의 어느 겨울날 저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처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살아가셨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조그마한 칩 하나가 훗날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게 될 줄은요. 반도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참 어렵고 낯선 단어이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쓰는 스마트폰 속에, 그리고 온 세계가 매달리는 인공지능 컴퓨터 속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기억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실 겁니다.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을 만들어냈는지 천천히 그리고 가슴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것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함께 차지한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무려 79%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고성능 메모리 5개 중 4개가 바로 대한민국 메이드였던 것이죠. 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눈물이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모든 기적의 시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결단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 결단은 한 사람이 내렸고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 황금빛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23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절, 이 나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었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사셨던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돌절구에 보리 갈아 죽 끓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을요. 그런 나라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1983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불과 4년 전, 이미 투병 중인 몸을 이끌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외국 기업들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나 있겠습니까? 반대의 목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분은 결국 그 사업이 꽃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1987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심은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건희 회장이 그 뜻을 이어받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혹시 마음이 먹먹해지시지 않나요?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고 가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네 아버지들도 그러셨지 않았나요? 당신들은 못 입고 못 먹으면서도 자식들 학비는 꼬박꼬박 내시던 그 무거운 등짝. 이병철 회장의 결단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야기와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투자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훗날 SK하이닉스가 되는 현대전자였습니다. 이 두 씨앗이 어떻게 함께 자라나 세계를 바꾸게 되는지 1992년 이 숫자를 기억해주세요. 이해에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33년이 어떤 33년이었는지 아십니까? 1998년 대한민국이 흔들렸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어머니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폐물을 내놓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 기억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실 겁니다.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축소하고 버틸 때 삼성은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미래라는 것을요.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 중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처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삼성을 바꿨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바꿨습니다.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 직원들을 앞에 세워놓고 수천억 원어치 제품을 불태운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품질 하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D램에서는 1위, 낸드 플래시에서도 1위, 경쟁자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릴 때도 삼성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인피니언, 네로라 하는 회사들이 모두 삼성의 파도에 쓸려나가거나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편에서는 작은 도전자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원래 이름은 현대전자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자는 IMF 위기 때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1998년 3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휘청거리던 그 회사를 SK그룹이 2003년에 인수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 2003년 초봄에 경기도 이천시 어느 연구소 안에서 한 연구원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몇 달째 밀려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으며 가족들은 그에게 제발 좋은 대로 이직하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뭔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무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술을 말이죠.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영어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층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 분야 연구를 하던 핵심 인력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HBM은 돈이 안 된다는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그 작은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혼자만 될 것 같은 느낌. 가족도 이해를 못해주고 친구도 말리고 심지어 직장 상사도 고개를 젓는데 그래도 내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느낌. 그런 순간에 버티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씁니다. 이 작은 연구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14년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세상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컴퓨터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메모리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딱 맞는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HBM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SK하이닉스의 문을 두드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회사에서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던 그 연구원들의 눈물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배신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평생 삼성전자가 메모리 1위라고만 알고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2025년 1사분기,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었던 디램 세계 1위 자리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내주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점유율은 SK하이닉스 36%, 삼성전자 34%, 숫자로만 보면 고작 2%포인트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갖는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33년의 왕좌가 흔들린 것이었으니까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노후 자금으로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학비 보태주려고, 아프신 몸 치료비에 보태려고 모아둔 주식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경영진들은 밤새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HBM이었습니다. 삼성이 HBM 개발에 늦었던 것,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했던 것, 이것이 33년 왕좌를 뒤흔든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의 성공 방식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한때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취직하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느슨해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건 감동이 아니라 그냥 슬픈 이야기일 뿐입니다. 삼성전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계기로 삼아 상상을 초월하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 반격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2025년 4사분기, 삼성전자는 다시 메모리 시장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25%나 매출이 올랐고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량에서도 SK하이닉스를 처음으로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꾼 걸까요? 2024년 가을, 삼성전자 내부는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HBM에서 밀리고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33년의 왕자가 흔들리던 그 시절, 삼성전자의 수뇌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부문 수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전영현 부회장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수십 년 된 조직 구조를 뒤엎었고 HBM 개발팀과 생산팀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혹시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온 가족이 잠든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셨던 그 뒷모습. 전영현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노력은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취임 후 채 1년도 안 되어 삼성전자의 HBM 웨이퍼 투입량이 월 17만 장으로 늘어나 SK하이닉스의 16만 장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2025년 3, 4분기, 삼성전자의 메모리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나 뛰어올랐고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전영현 부회장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이미 다음 세대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HBM4, 즉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체제를 구축한 SK하이닉스는 이미 고객이 요청한 물량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치열한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정작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아셨나요? 2025년 전 세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7%,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7%, 여기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23%를 차지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두 회사의 점유율만 합쳐도 74%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메모리 10개 중 7개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USA 원조 밀가루로 수제비 끓여 먹던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부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2025년 5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행사장에서 SK 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가 HBM4 제품에 친필 사인을 남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의 수장이 직접 찾아와 사인을 하는 회사. 그게 바로 대한민국 기업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둑맞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5월 SK 하이닉스의 전직 직원이 중국 화웨이에 이직하기 위해 HBM과 이미지 센서 관련 국가 핵심 기술 자료 77장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피땀 흘려 만들어 온 기술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적국에 넘어갈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8년 전 일본에게 당한 것을 이제 우리가 되갚다. 잠깐 역사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의 쌀을 가져갔고 우리의 땅을 빼앗았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공장과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수탈, 그 한마디로 표현되는 그 시절의 아픔은 지금도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 기업들이 모조리 대한민국에 밀려 사라지거나 쪼그라든 것입니다.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NEC, 후지스, 한때 세계 반도체 산업의 맹주였던 일본 기업들의 이름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투자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일본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줄였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불황기에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기술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세계 최초 64MB D램, 세계 최초 256MB D램, 세계 최초 1GB 낸드 플래시. 이 세계 최초의 역사들이 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밥도 있고 잠도 있고 연구에 매달렸던 엔지니어들, 가족들에게 미안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열정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은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똑같지 않나요? 아끼고 저축하고 자식에게 투자하고 남보다 먼저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대한민국의 반도체 성공은 결국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으로 이룬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광의 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도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2025년 현재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독립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한화로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 CATL, 창신메모리, 양쯔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 없이 대한민국 기업들을 따라잡으려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취직할 회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쉽게 따라올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 특히 HBM 같은 첨단 메모리 기술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쌓여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상용화한 것이 2014년입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 이 분야에 집중하면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제 덕분에 중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격차가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빠르게, 더 높은 기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결승선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HBM사가 세상에 가져올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요즘 얼마나 자주 들리시나요?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심지어 동네 경로당에서도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단순히 학습하는 것에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럴수록 메모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수록 대한민국 메모리가 더 많이 팔린다는 뜻입니다. 2026년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00조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한 회사가 1년에 버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7년까지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만 해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택 공장 5곳이 완공되면 그 면적은 여의도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거대한 숫자와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쓰는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쓰는 노트북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과 동영상 속에 대한민국이 만든 메모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2025년 늦가을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 근처 어느 작은 카페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올해 72살이라고 하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글게 남아있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회사 창립 초기 때 현장 기술자로 일했어요. 월급 15만 원 받던 시절이었지. 여름에는 방진복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웨이퍼 닦고 겨울에는 새벽에 출근해서 손발이 꽁꽁 얼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손자가 쓰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우리 회사 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여러분, 이 노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세대입니다. 공장에서, 논밭에서, 식당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일하며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사람들. 대한민국 반도체의 기적은 결코 몇몇 경영자와 엔지니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쌓여 오늘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03년 부도 직전에 회사를 인수한 이후 22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47조 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2003년에 3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출발한 회사가 2025년에는 주주들에게 2조 1천억 원을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완전히 바닥을 쳐본 적 있으신 분들,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이 울림을 주는지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가장 치열한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마치 형제처럼요.
형제 사이를 아시잖아요. 어릴 때는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우고 밥그릇 크기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주먹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누가 건드리면 하나가 되어 맞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두 회사가 벌인 경쟁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1, 4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D램 1위, 3,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전체 메모리 1위 탈환. HBM 생산량에서는 삼성이 앞서고 HBM 품질과 납품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서고 마치 두 선수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2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만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긴장이 없고 긴장이 없으면 혁신이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경쟁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를 쓰러뜨리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함께 성장하라는 뜻이니까요.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회사 창립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만년 2등이라고 불리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가총액 200조 원 달성이라는 도약을 이뤄냈다고요. 만년 2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서럽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그 서름을 딛고 일어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달리기는 2026년에도 2027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삼성전자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외부의 경쟁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HBM 개발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 이유 중 하나가 내부 의사결정의 문제였습니다. 총수의 법적 리스크로 인해 오랫동안 현상 유지 경영이 이어졌고 그 결과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선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BM 연구를 하던 핵심 인력들이 삼성을 떠나 SK하이닉스로 이직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크고 강한 조직도 내부가 흔들리면 무너진다는 것. 이것은 기업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50년 전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한마음이면 못 이길 것이 없다. 하지만 식구들끼리 등을 돌리면 다 가진 것도 사라진다. 그 말씀이 지금 삼성전자의 이야기와 겹쳐 보입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전영현 부회장 체제 아래 조직을 쇄신하고 HBM 개발과 생산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세 번째, 네 번째 공장 라인을 HBM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섯 번째 공장 골조 공사까지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자체 성능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양산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업계 최초로 HBM4에 가장 앞선 공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로 메모리 성능은 높이고 전력 소모는 줄인 차세대 제품이 곧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위기에서 배우고 실패에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강자의 모습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가슴 뭉클한 반전이 기다립니다. 2025년 한 외국 언론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반도체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 기사 안에는 놀라운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정신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속도감, 경쟁사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제품을 내놓기 위해 밤낮을 불사르는 집념. 이것이 수십 년의 세계 최초 기록을 만들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이 서린 집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가난을 경험한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
이것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부도 직전에서도 HBM 연구를 멈추지 않은 것, 삼성전자가 IMF 위기에도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한 것, 모두 이 집념의 산물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부모보다 자식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대한민국 부모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러셨지 않나요? 당신들은 굶어도 자식 학비는 냈습니다. 그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을 길러냈고 그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성공은 결국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자식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모든 분들의 삶이 이 작은 칩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인공지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5개 중 4개가 대한민국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굶주림을 이겨내고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가르치고 이 나라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그 모든 분들. 그분들 없이는 오늘의 삼성전자도 오늘의 SK하이닉스도 없었습니다. 칩 한 장의 무게는 손톱보다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는 이 나라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인생만큼 묵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혹은 손자 손녀에게 전화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 세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왔는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손자 손녀가 언젠가는 이 나라의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메모리는 지금 세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 나라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이 두 거인이 펼칠 다음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십시오.